저는 박노식이고 올해 67세입니다. 아내 영희와 함께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주변에서는 늘 안정적이고 부러운 삶을 산다고 했죠.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하지만 퇴직하고 나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진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퇴의 시작. 박노식은 40년간 매일 아침 7시에 알람을 맞춰 일어났다.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떴지만 이제는 출근할 곳이 없다. 침대 옆 아내 최영희도 비슷한 마음인 듯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퇴직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색한 아침이다. 여보,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 습관이라는 게 참. 노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시청 공무원으로 평생을 바쳐 일했던 그에게 은퇴는 해방이면서 동시에 공허함이었다. 영희 역시 마찬가지였다. 교육청에서 30년간 근무하며 쌓아온 일상의 리듬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다. 아침 식사를 하며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그 이야기 다시 해볼까? 북카페 말이야. 몇 주 전부터 부부는 제2의 인생에 대해 고민해왔다. 연금만으로도 살 수는 있지만 그냥 손 놓고 있기엔 아직 젊다는 생각이었다. 더욱이 둘 다 책을 좋아했고 동네 사람들과 소소한 교류를 나누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가 평생 모은 돈도 있고 퇴직금도 나왔으니까. 노식의 목소리에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다. 영희도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쳤다. 정말. 그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자. 부부는 그날부터 부지런히 발품을 팔기 시작했다. 집 근처 상가를 둘러보며 임대료를 알아보고 인테리어 업체와도 상담했다. 영희는 도서관에서 카페 운영에 관한 책들을 빌려와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노식은 유튜브를 보며 커피 내리는 법과 편의점 운영 노하우를 익혔다. 한 달 후 마침내 적당한 자리를 찾았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위치한 15평 남짓한 공간이었다. 임대료는 부담스럽지 않았고 앞쪽은 북카페로 뒤쪽은 간단한 편의용품을 파는 매장으로 꾸밀 수 있을 것 같았다. 여보, 이곳이 딱 우리가 원하던 곳 같아. 맞아. 앞으로는 책도 읽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상상만 해도 좋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40여 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이제 진짜 자신들만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다. 인테리어는 심플하게 했다. 한쪽 벽면에는 서가를 설치하고 작은 테이블 몇 개와 편안한 의자들을 배치했다. 반대편에는 냉장고와 진열대를 놓아 생필품을 진열할 공간을 만들었다. 영희가 직접 고른 화분들과 따뜻한 조명이 공간을 아늑하게 만들어 주었다. 개업 준비를 하며 부부는 마치 신혼부부처럼 들떠 있었다. 함께 메뉴를 정하고 책을 골라 진열하며 손님 맞이 연습까지 했다. 아들 진우도 가끔 들러 부모님이 이렇게 활기차신 모습 오랜만에 본다. 하며 기뻐했다. 숲속 작은 도서관이라는 간판을 단 작은 가게 앞에 축하 화환이 놓였다. 노식과 영희는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환한 미소로 첫 손님을 기다렸다. 여보, 우리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네. 그래,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야.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새로운 꿈을 품었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작은 행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시험받게 될 것인지를. 초반에 앉아. 개업 3개월째 숲속 작은 도서관은 동네에서 소문난 아늑한 공간이 되었다.
오전에는 근처 아파트 단지의 주부들이 커피 한 잔과 함께 책을 읽으러 왔고, 오후에는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과자를 사러 들렀다. 저녁에는 퇴근길 직장인들이 간단한 생필품을 구매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어머니,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단골이 된 이웃 김미경 씨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영희는 이미 그녀가 설탕 2스푼을 넣는 것을 알고 있어서 미리 준비해 두었다. 오늘은 어떤 책 읽으실 거예요? 요즘 이것저것 읽어보고 있어요. 여기 책들이 정말 잘 골라져 있더라고요. 영희의 얼굴에 뿌듯함이 스며들었다. 책 선정은 그녀의 몫이었는데 30년간 교육계에 몸담았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 베스트셀러부터 고전문학, 실용서, 아동도서까지 다양하게 구비해둔 덕분에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손님들이 만족해했다. 한편 노식은 편의용품 코너에서 진열을 정리하며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침마다 출근하던 김 과장이 이제는 커피와 샌드위치를 사러 오고 옆집 할머니는 매일 우유 한 팩씩 사가신다. 물건을 팔고 사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안부를 묻고 일상을 나누는 진짜 이웃이 된 기분이었다. 사장님, 오늘 신문 들어왔어요? 네, 김 과장님 여기 있어요. 오늘도 일찍 출근하시네요.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요. 그런데 여기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면 하루가 든든해져요. 이런 대화들이 노식에게는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다. 시청에서는 정해진 업무만 처리하면 되었지만 이곳에서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삶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장사가 안정되면서 부부의 일상도 규칙적으로 자리 잡았다. 오전 7시에 가게를 열고 저녁 9시에 문을 닫는다. 점심시간에는 교대로 식사를 하고 손님이 없는 틈틈이 함께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오늘 매출이 어땠어? 응, 저번 주보다 조금 늘었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어. 실제로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월 임대료와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나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용돈 정도 쓰기에는 충분했다. 무엇보다 연금이 별도로 나오고 있어서 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었다. 영희는 가게 운영에 재미를 붙여가며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독서 모임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도 하고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 읽어주기 시간을 정하자고도 했다. 손님들이 그냥 물건만 사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 노식도 아내의 생각에 동감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장사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작은 보탬이 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들 진우가 며느리 지연과 함께 가게에 들렀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보기 좋으세요. 이렇게 활기차게 지내시는 모습, 오랜만에 봐요. 그러게요. 퇴직하시고 우울해하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지연의 말에 영희가 싱긋 웃었다. 우리도 처음엔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밌어.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도 나누고. 진우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를 둘러보며 감탄했다. 깔끔하게 정리된 서가, 아늑한 분위기의 카페 공간, 그리고 필요한 생필품들이 적절히 진열된 편의용품 코너까지. 작지만 알차게 꾸며진 공간이었다. 부모님이 이런 센스가 있으신 줄 몰랐네요. 인테리어도 정말 예쁘게 하셨어요. 노식이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어머니가 거의 다 하셨어. 나는 그냥 힘쓰는 일만 했지. 그날 저녁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은퇴 후의 삶이 이렇게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 이런 노후도 나쁘지 않네. 그러게 건강하기만 하면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곧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이 평온한 일상을 흔들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균열의 시작. 개업 1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섰고 두 블록 떨어진 곳에는 24시간 편의점이 새로 문을 열었다. 처음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서서히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여보, 오늘 김미경 씨 안 왔네? 영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거의 매일 오던 단골 손님이 사흘째 보이지 않았다. 노식도 눈치챘지만 별일 아닐 거라며 애써 무시하려 했다. 바쁘겠지. 뭐 또 올 거야. 하지만 김미경 씨뿐만 아니었다. 오전 시간대 주부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었고 커피 매출도 현저히 떨어졌다. 영희가 정성스럽게 내리던 아메리카노 대신 사람들은 맞은편 프랜차이즈 카페로 향했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다양한 메뉴,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직원들이 주는 활기찬 분위기가 매력적이었던 것이다. 편의용품 매출도 타격을 받았다. 새로 생긴 24시간 편의점은 더 큰 규모의 더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있었다. 심야 시간대는 물론이고 낮에도 사람들이 그쪽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할인 행사와 적립금 서비스도 작은 가게에서는 엄두낼 수 없는 혜택이었다. 사장님 죄송해요. 요즘 맞은편 편의점이 더 가깝고 편해서. 김대리가 미안한 듯 말을 꺼냈다. 매일 아침 커피와 샌드위치를 사던 단골이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들렀다. 아, 네, 괜찮습니다. 편하신 곳으로 가세요. 노식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쓰라렸다. 1년 넘게 쌓아온 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매출 장부를 들여다보던 영희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지난달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0%나 떨어졌다. 임대료와 각종 관리비, 상품 매입비를 제하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다. 여보, 이러면 안 되겠어. 뭔가 바꿔야 해. 영희는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지며 작은 카페들의 생존 전략을 찾아봤다. 이벤트를 해보자, 메뉴를 바꿔보자, 할인을 해보자 등 여러 아이디어를 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노식의 체력도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었다. 68세의 나이에 하루 14시간씩 가게를 지키는 것이 점점 버거워졌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는 허리 통증이 심해져 의자에 앉아있기도 힘들 때가 많았다. 여보,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영희도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남편이 밤에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고 아침마다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은퇴 후 활력을 되찾았던 남편이 다시 지쳐가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정신적 스트레스였다. 예전에는 바쁘다고 투덜거렸는데 이제는 조용한 것이 더 괴로웠다. 여보, 우리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어느 날 저녁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하루 종일 손님이 10명도 안 되었던 날이었다. 잘못된 게 뭐야?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 노식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잘못한 건 없지만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부부는 말이 없었다. 각자의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이 맴돌고 있었다. 이대로 계속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가게 문을 연 노식은 앞치마를 두르며 한숨을 쉬었다. 겨우 한 명의 손님이 들어와 우유 한 팩을 사고 나가자 가게는 다시 정막에 휩싸였다.
영희는 서가 정리를 하며 중얼거렸다. 책들이 먼지만 쌓이고 있네. 한때는 손님들이 즐겨 찾던 책들이 이제는 장식품처럼 느껴졌다. 정성스럽게 고르고 배치했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 보였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손님은 오지 않았다. 부부는 나란히 앉아 김밥을 먹으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1년 전 이맘때의 설렘과 기대감은 온데간데였고 지금은 불안과 걱정만이 가득했다. 여보, 영희가 입을 열려다 말았다. 이제 그만하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내뱉기가 어려웠다.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한 이 작은 가게를 포기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업을 접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새로운 인생에 대한 꿈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노식도 아내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날 오후 가게에는 단 한 명의 손님도 오지 않았다. 부부는 말없이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활기찬 노후의 꿈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다. 아들의 어려움. 같은 시기 아들 박진우는 자신만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2년 전 야심차게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사업이 연이은 시행착오로 자금난에 빠진 것이다. 처음에는 IT 분야의 경험과 젊은 아이디어로 승부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진우야, 오늘은 또 어떻게 됐어? 아내 윤지연이 피곤한 표정으로 물었다. 밤늦게 들어온 남편의 얼굴에서 좋은 소식을 기대하긴 어려웠다. 투자자들이 또 발을 빼더라.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진우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다. 이번 달로 세 번째 투자 유치 실패였다. 초기 자본금은 이미 바닥났고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다. 사실 진우는 어려서부터 경제적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다. 공무원인 부모 덕분에 안정된 환경에서 자랐고 대학 등록금부터 결혼 자금까지 모든 것이 넉넉하게 지원되었다. 사회에 나와서도 부모의 든든한 배경이 있다는 안도감 속에서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지연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결혼 초기만 해도 남편의 사업이 잘 될 것이라 믿었지만 2년간 지켜본 결과 현실은 달랐다. 매번 이번엔 다를 거야라며 희망적으로 말하던 남편이지만 실패만 거듭하고 있었다. 진훈의 부부는 결혼 후에도 큰 절약 없이 생활해왔다. 넓은 아파트에 살면서 외식을 자주 하고 해외여행도 해마다 다녔다. 부모가 있으니 정말 어려워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진우야, 솔직히 말하자면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 부모님께 한번 상의해보는 게 어떨까? 아무래도 경험도 많으시고 뭔가 방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진우도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39세가 된 지금까지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부모님이 퇴직하시고 편의점 하시는데 여유가 있을까? 아직 연금도 나오시고 평생 모으신 돈도 있으실 텐데. 게다가 당신은 아들이잖아. 나중에 다 우리 몫이 될 건데 미리 좀 받는 게 뭐가 문제야? 지연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있었다. 시어머니가 가끔 너희들 걱정은 안 해도 된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부모 세대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진우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을 찾아갔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예전과 달리 손님이 거의 없다는 것을 느꼈다. 부모님의 표정도 전보다 어두워 보였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진우야, 웬일이야? 평일에? 노식이 반갑다는 듯 웃었지만 진우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피로를 놓치지 않았다. 그냥 오랜만에 뵙고 싶어서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진우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평소 같으면 부모님이 먼저 요즘 사업은 어떠냐? 고 물어봤을 텐데 오늘은 그런 여유가 없어 보였다. 아버지, 혹시 요즘 가게 어떠세요? 그냥 그래 예전만 못하긴 하지만 뭐. 노식의 대답은 짧고 힘이 없었다. 영희도 진열대를 정리하며 별말이 없었다. 진우는 점점 말하기 어려워졌다. 부모님도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다. 아버지, 사실 제가 요즘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노식과 영희가 동시에 진우를 바라봤다. 무슨 어려움인데? 사업이 자금 사정이 좀 안 좋아서요. 투자 유치도 잘 안 되고, 운영비도 부족하고,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부모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심각해지는 것을 보며 괜히 짐을 들이는 것 같았다. 얼마나 부족한데? 노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 5천만 원 정도면 당분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다 갚을 거예요. 사업만 안정되면. 부모는 서로를 바라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진우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진우야, 우리도 지금 상황이. 영희가 입을 열려다 말았다. 아들 앞에서 자신들이 어렵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다. 아, 네, 괜찮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진우는 서둘러 말하며 일어났다. 분위기가 예상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진우는 지연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부모님도 요즘 힘드신 것 같아. 가게 상황이 좋지 않더라고. 그래도 집도 있으시고 연금도 나오시잖아. 우리가 정말 어려우면 도와주실 거야. 지연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남편이 너무 눈치를 보며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것 같았다. 내일 내가 한번 다시 가볼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 진우는 아내의 말에 불안감을 느꼈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는 현실 앞에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세대 간 갈등의 폭발. 진우와 지연이 다시 찾아온 것은 며칠 후였다. 이번에는 손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노식과 영희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아버님, 어머님, 앉아서 얘기해요. 지연이 서류를 식탁에 펼치며 말했다. 저희가 준비한 사업 계획서예요. 노식이 서류를 훑어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온라인 쇼핑몰? 또 인터넷 사업이야? 이번엔 달라요. 시장 분석도 했고, 투자자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진우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단지 초기 자금만 있으면 돼요. 얼마나 필요한데?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연이 계산기를 꺼내며 정확한 숫자를 제시했다. 5천만 원이요. 크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5천만 원이 크지 않다고? 노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가 그 돈이 어디 있다고?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물려받을 집이잖아요. 지연이 태연하게 말했다. 미리 상속을 받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셔도 되고요. 영희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지연아,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 세대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부모님 도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워요. 지연의 논리는 치밀했다. 다른 집들도 다 그래요. 부모가 투자해주고 자식이 성공하면 나중에 갚는 거죠. 노식이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났다. 내가 지금까지 몇 번 사업을 시도했니? 치킨집, 카페, 인터넷 강의 번번이 실패하고 우리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했잖아. 아버지, 그때와는 달라요. 이번에는 확실해요. 진우가 변명했다. 확실하다고? 그때도 그렇게 말했어.
노식의 20년 넘게 쌓인 분노가 폭발했다. 40살 다 된 사람이 아직도 부모한테 의존하려고 하는 게 맞는 거야? 지연이 맞받아쳤다. 그럼 부모는 뭐 하려고 있는 건가요? 자식 성공시키는 게 부모 역할 아닌가요? 다른 집 부모들은 다 해주는데 왜 저희 집만 다른 집?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른 집은 우리처럼 매달 적자에 시달리지 않아. 병원비, 생활비 겨우 맞춰가며 사는데 어디서 5천만 원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이 집을 팔면 되잖아요. 지연이 서슴없이 말했다. 어차피 너무 크고 관리비도 많이 나가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가시고 차액으로 저희 사업 도와주시면 안 돼요? 순간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40년을 살아온 보금자리를 포기하라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지연아,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은 내 남편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야. 우리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유일한 재산이고 우리 생각은 안 해봤니? 어머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선택이에요. 지연은 여전히 차갑게 계산적이었다. 부동산은 언제든 다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사업 기회는 지금 아니면 놓쳐요. 노식이 주먹을 쥐며 말했다. 투자 관점. 내가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ATM 기계야? 그런 게 아니라 진우가 끼어들려 했지만 노식이 막았다. 진우야, 너는 이 나이 되도록 뭘 배운 거야? 부모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을 내 사업비로 쓰라고? 노식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다. 아버지,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아세요? 저희 세대는 정말 힘들어요. 힘들다고? 영희가 눈물을 닦으며 소리쳤다. 우리는 안 힘들었던 줄 아니? 너희 둘 키우고 대학 보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금도 매달 적자인데. 너희는 우리 형편은 생각도 안 해. 지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성공하면 다 갚아드릴 거예요. 몇 배로 보상해드릴게요. 몇 배로 보상? 노식이 비웃었다. 그동안 몇 번 그런 말 들었는지 아니? 치킨집 할 때도 카페 할 때도 똑같은 말 했잖아. 침묵이 흘렀다. 영희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노식은 분노로 떨고 있었다. 우리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영희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노식은 단호했다. 영희야, 이번만큼은 안 돼. 우리도 생각할 때가 됐어. 그날 밤 두 부부는 각자의 방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부모로서의 사랑과 현실적 판단 사이에서 찢어지는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몰랐다. 갈등의 정점과 감정적 폭발. 일주일 후 지연이 또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더욱 두꺼운 서류 뭉치와 노트북까지 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대출 상품까지 다 알아봤어요. 지연이 노트북을 열며 화면을 보여줬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이자 부담도 크지 않고 상환 계획도 유연해요. 노식이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지연아, 우리가 몇 번 말했니? 더 이상은. 아버님, 잠깐만 들어보세요. 지연이 미리 작성해온 상환 계획표를 펼쳤다. 진우 오빠가 사업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매월 이만큼씩 갚아드릴게요. 계산해보니 2년이면 충분해요. 영희가 계획표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지연아, 그동안 몇 번 이런 계획 봤는지 알아? 치킨집 할 때도 카페 할 때도. 이번엔 달라요. 지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 상황도 좋고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니까요. 관심을 보인다고? 노식의 목소리에 냉소가 섞였다. 그럼 그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으면 되잖아. 지연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그분들은 저희가 자기 자본을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투자하시겠다고. 결국 우리 돈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네. 노식이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다. 어차피 이 집은 나중에 저희가 상속받을 거잖아요. 지연이 태연하게 말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연세도 있으시고 미리 활용하시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순간 노식의 얼굴이 붉어졌다. 우리를 벌써 죽은 사람으로 보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지연이 당황했지만 이미 노식의 분노는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럼 뭐야? 우리가 언제 죽을지 계산해 가면서 상속 계획 세우고 있는 거야? 노식이 소리쳤다. 영희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지연아, 우리도 아직 살아야 할 날이 많아. 병원비, 생활비, 우리 앞으로의 삶은 생각 안 해봤니?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지연이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요즘은 다 이래요. 부모님이 자녀 사업에 투자하는 게 당연하다고. 당연하다고? 노식이 일어서며 소리쳤다. 내가 지금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ATM 기계야? 지연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저도 힘들어요. 진우 오빠가 자꾸 사업에 실패하니까 친구들은 다 잘 사는데 저희만. 그녀의 눈물은 계산된 것처럼 보였다. 진우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아세요? 다른 집 부모들은 다 도와주는데 저희 부모님만 안 도와주면. 지연의 감정 조작이 시작됐다. 영희의 마음이 흔들렸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부모처럼 보이니? 하지만 노식은 달랐다. 영희야, 정신 차려. 내가 지금까지 몇 번 실패했는지 세어봤니? 그가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진우 오빠 얘기가 아니라 저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연이 맞받아쳤다. 부모님 말고 또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저희 같은 서민들은 부모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어요. 노식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다. 그럼 우리는 또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도 늙어가고 우리도 불안해. 병원비는 계속 늘어나고 생활비는 부족한데 우리 걱정은 누가 해주는데? 지연이 입을 다물었다. 그동안 부모의 상황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우리를 투자 대상으로 보고 있어. 언젠가 회수할 수 있는 자산으로만. 노식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다. 영희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연아,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어. 너희한테 모든 걸 맞출 수는 없어. 그럼 저희는요? 지연이 울먹이며 물었다. 정말 아무 도움도 안 주시는 거예요? 다른 집들은 다. 다른 집 얘기는 그만해. 노식이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쳤다. 우리는 다른 집이 아니야. 우리는 매달 적자에 허덕이는 집이라고. 침묵이 흘렀다. 지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노식과 영희는 지쳐 있었다.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노식이 단호하게 말했다. 40살까지 부모 등에 업혀 살 수는 없어. 이제 정말로 독립해야 해. 지연이 서류들을 정리하며 일어났다. 알겠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다른 부모들은 안 그런데. 그녀의 마지막 말에도 여전히 비교가 들어 있었다. 문이 닫히고 나자 영희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여보, 우리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노식이 영희의 어깨를 감쌌다. 영희야,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어. 모든 걸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자. 정말로? 응, 이제야 우리 인생을 살 때가 됐어. 노식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 때문이었다. 최종 결단과 실행. 다음 날 아침 노식은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지연과의 마지막 대화 후 그의 마음속에서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다. 영희도 마찬가지였다.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둘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여보, 정말로 하는 거야? 영희가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응,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어. 노식의 대답은 단호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어. 애들한테 모든 걸 맞출 수는 없어. 첫 번째로 할 일은 편의점 정리였다. 노식은 아침 일찍 점포에 나가서 단골 손님들에게 하나씩 인사를 건넸다. 사장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20년 넘게 단골이었던 김할머니가 놀라며 물었다. 고향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노식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빠른 매각을 원한다고 하자 조금 놀라는 기색을 보였다. 손해를 보시더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한 달 안에 모든 걸 끝내고 싶어요. 노식은 망설이지 않았다. 집 정리는 더욱 복잡했다. 40년간 살아온 집에는 온갖 추억의 물건들이 가득했다. 진우가 어릴 때 그린 그림, 가족여행 사진들, 영희가 모아둔 도자기들. 이걸 다 어떻게 하지? 영희가 한숨을 쉬었다. 필요한 것들만 챙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자. 이제 간소하게 살자고. 노식이 아내의 어깨를 다독였다. 일주일 후 편의점 매각이 성사됐다. 예상보다 낮은 가격이었지만 노식은 상관없었다. 빨리 벗어나는 게 더 중요했다. 집 매각도 빠르게 진행됐다. 강남의 아파트 시세는 여전히 높았고 급매라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가격에 팔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진우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차피 말해봐야 반대하거나 또 다른 요구를 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아들한테 미리 말하지 않아도 되나? 영희가 걱정했다. 우리가 얘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노식이 말했다. 독립할 기회를 주는 거지. 40살까지 부모 등에 업혀 살게 둘 수는 없어. 고향 집은 이미 알아봐둔 상태였다. 노식의 형이 관리해주던 작은 단독주택이었다. 서울 집값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지만 두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했다. 마지막 주말 진우가 찾아왔다.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며 걱정스러워했다. 아버지, 어머니, 왜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진우야, 앉아라 할 얘기가 있어. 노식이 침착하게 말했다. 무슨 얘기요? 편의점이랑 집을 정리했어. 내일 고향으로 내려간다.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갑자기 왜요? 저희 때문에 화나셨다고 해서. 화났다기보다는 노식이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겠더라.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집은 어떻게 구하고. 내가 알아서 해야지.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40살인데 아직도 부모한테 의존할 거야? 진우가 당황해했다. 하지만 갑자기 이러시면 갑자기가 아니야. 노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야. 이제 너도 정말로 독립해야 해. 그럼 정말 아무 도움도 안 주시는 거예요? 도움? 영희가 쓸쓸하게 웃었다. 지금까지 얼마나 도움을 줬는데.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해봐야 해. 그날 밤 진우는 집에 가지 않고 부모 곁에 머물렀다. 하지만 노식과 영희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다. 내일 몇 시에 출발하세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일. 노식의 대답은 짧았다. 다음 날 새벽 5시 이삿짐 센터 트럭이 도착했다. 40년 동안의 추억들이 트럭에 실렸다. 많은 것들을 정리했지만 그래도 필수품들만으로도 제법 양이 많았다. 진우와 지연은 새벽부터 와서 작별 인사를 했다. 지연의 눈가가 붉어 있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심했나요? 심했다기보다는 영희가 지연의 손을 잡았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이제 각자 자신의 길을 가는 거야. 정말 다시는 안 만나는 건가요? 만나지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닐 거야. 노식이 말했다. 이제는 서로 독립적인 어른으로 만나는 거지. 오전 7시 모든 짐을 실은 트럭이 출발했다. 노식과 영희는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둘러봤다. 후회 없어. 영희가 물었다. 전혀. 노식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이제야 정말 우리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40년간의 서울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가벼웠다. 더 이상 누구에게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 때문이었다. 진정한 해방과 새로운 삶. 고향에 도착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노식과 영희는 매일 아침 새소리에 잠에서 깼다. 서울에서 들었던 자동차 소음, 공사장 소리 대신 바람 소리와 새소리가 하루를 열어주었다. 여보, 일어났어. 영희가 창문을 열며 말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 응, 텃밭 좀 보고 올게. 노식이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다. 작은 마당 한 구석에 만든 텃밭에는 상추, 깻잎, 토마토가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다.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소소한 기쁨이었다.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아침 식사는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다. 이렇게 살 수 있을 줄 몰랐어. 노식이 아침을 먹으며 중얼거렸다. 정말 그래 매일 진우 걱정, 지연이 눈치. 돈 걱정만 하고 살았는데.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오전에는 마을 뒷산을 산책했다. 서울에서는 운동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는데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되었다. 산책로에서 만나는 이웃들과의 인사도 부담스럽지 않았다. 노씨 부부, 어디서 오셨다고 했죠? 마을 이장이 친근하게 물었다. 서울에서 40년 살다가 내려왔어요. 이제 여기서 편안히 살려고요. 좋으시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야 마을이 살아나죠. 점심 후에는 마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어르신들의 독서 모임을 도왔다. 아무에게도 강요받지 않는 자발적 활동이었다. 서울에서는 시간적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던 일이었다. 선생님들 덕분에 도서관이 활기를 띠고 있어요. 사서가 고마움을 표했다. 우리도 즐거워요 할 일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요. 저녁에는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다. 서울에서는 밤늦게까지 편의점 걱정, 아들 걱정으로 잠 못 이루던 날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여보, 후회 안 해. 영희가 물었다. 전혀 이런 게 진짜 노우지. 노식이 별을 바라보며 답했다. 한 달 전 진우에게서 문자가 왔었다. 아버지, 어머니 처음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해가 갑니다.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지연이와 함께 작은 원룸을 구했고 둘 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힘들지만 처음으로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문자를 받고 영희는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정말 잘한 것 같아. 영희가 말했다. 그래, 이제서야 진짜자. 아들이 된 것 같아. 어느 날 오후 옛 동창이 찾아왔다. 야, 노씨가 서울에서 잘 살다가 왜 이런 시골로 왔어? 친구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다. 잘 살았다고?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아들한테 휘둘리고 그게 잘 사는 거야? 노식이 웃으며 답했다. 그래도 서울이 좋잖아. 문화생활도 하고 병원도 가깝고. 친구야, 나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어. 누구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행복해 보이긴 해.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 정말 그랬다. 거울을 보면 표정이 밝아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늘 찡그리고 걱정에 쌓여 있던 얼굴이 환해져 있었다. 여보, 우리 40년 전 신혼 시절 같지 않아? 영희가 노식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러게 그때도 이렇게 둘이서 손잡고 산책했잖아. 두 사람은 마을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서두를 것도 걱정할 것도 없었다. 단지 지금 이 순간을 만끽할 뿐이었다. 진우가 또 연락해도 돌아가지 않을 거지? 영희가 문득 물었다. 당연하지 이제 우리 인생이야. 노식의 대답은 확고했다. 하지만 가끔은 보고 싶을 것 같은데. 보고 싶으면 보면 되지 하지만 예전처럼 휘둘리지는 않을 거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었다. 내일 걱정할 일도 누구 눈치 볼 일도 없었다. 그저 내일도 이런 평온한 하루가 이어지기를 바랄 뿐이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가 되어 주었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이었다. 거창한 성공이나 화려한 생활이 아닌 평온하고 자유로운 일상. 그것이 노식과 영희가 찾은 진정한 노후였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글 작성하는 데 힘이 됩니다. 또 이 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댓글을 달아주세요.